여기 나오네? 네. 여기는? 거기 안 나와요. 여기는 나온다. 네. 여기. 나와요. 여기. 네, 거기까지. 아, 여기까지? 네. 오케이. 분집! 개체분과 분집 중 누가 개념이 크다? 당연히 군집이. 분집이 개념이 크다. 개체들의 모임을 뭐라고 부른다? 개체분이라고 부른다. 개체분들의 모임을 뭐라고 부른다? 분집이라고 부른다. 분집의 모임을 뭐라고 부른다? 생태계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분집에 관련된 분집은 여러 개체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인데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만 그냥 그려볼게. A종 개체들이 한데 모여 살고 있어. 그럼 A종 개체. 이 안에는 B종 네 개체들의 모임, 개체群도 있어. 본인은 수업 안 듣는다고. 아, 네네. 이렇게. 그 다음에 C종 개체들의 모임이 C종 개체군도 이렇게 살고 있는 여러 개체군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군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집의 개념이 크다. 그럼 A종 같은 종 이렇게 같은 종, B종 같은 종, C종 같은 종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개체군들로 이루어져 있는 임무의 군집을 말해요. 그냥 자, 이 군집을 구성하는 A종, B종, C종은 생산자일 수도 있어, 소비자일 수도 있어, 분해자일 수도 있다. 그래서 군집의 구성은 거기 왼쪽에 자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일련의 먹고 먹히는 관계, 먹이 사슬. 벼 누가 먹어? 인간. 메뚜기가 먹어. 누가 먹어? 인간. 개구리가 먹어. 누가 먹어? 뱀이 먹어. 누가 먹어? 네. 사람이 먹어. 왜 뱀을 사람을 아, 먹을 수 있어. 뱀술, 뱀술. 아, 네. 못 먹어봤어? 뱀술. 아, 티가 안 났어. 야, 뱀 못 먹어봤어? 뱀술 진짜. 내가 먹었는데 안 깨진 것 같은데. 됐다. 야, 저거 올려야 돼. 거기 너무 직방으로 가면은 저 상관없어요. 얘네들이 춥지. 정말. 아, 어. 너 뒤통수 실어보니 그 써도 돼. 없어요, 모자. 아, 못해. 그럼 다시 절로 가. 아, 저기는 안 추워. 괜찮아요. 더워요, 지금. 아, 지금 덥다고? 뱀 못 먹어봤어? 아, 나 먹어봤는데. 뱀술 있잖아요. 뱀술. 군대에서 먹어봤어. 네? 아, 진짜요? 한 내가 먹은 뱀의 길이만 한 이만큼 됐어. 아, 진짜요? 이만큼씩 이제 여러 번에 나눠서 이제 먹었는데 처음에 몰랐어. 무슨 맛이에요? 처음에 몰랐다니까? 고창이 불러서 갔어. 근데 이상한 간장 같은 그 조림 같은 걸 주는 거야. 먹라고. 그래서 그 간장 양념 같은 거 이렇게 절여져 있는 거 그리고 먹었지. 맛있더라고. 또 먹으려고 했더니 하나 더 달라고. 다 먹고. 너 먹은 게 뭔지 아냐? 아, 먹기 전에 얘기해주지. 그지? 먹었어. 근데 나쁘지 않았어. 확실해요? 진짜 아닐 수도 있고. 아닌 거 아니에요? 구라겠어. 거짓말이겠어. 도라라는 단어는 도대체 누가 사용하는 단어야? 거짓말. 어? 그게 또 뱀을 잡았어. 고참이. 결국 껍질을 벗겼어. 결국 철조망에다가 말렸어. 아니고. 이렇게 해갖고 뭐지? 한 5일 밤낮을 말리더라고. 그래갖고 이걸 이렇게 풀어. 불에다 갖다 대면 그 화력에 의해서 다 타버리거든. 그래서 불씨 순만 남은 거에다 대고 불어가면서 이걸 굽더라고. 맛있겠다. 그래서 조각 하나 나한테 줬어.
북어 이렇게 구워서 먹는 듯한 그러한 식감이 났어. 먹을만해. 근데 야생동물들은 잡아먹으면 안 돼. 독이 들었어요? 요즘은 다 제거하지. 내장이 뭐 싹 다. 우와. 살만 발라먹는 거야. 자, 얘 누구라 그래? 그렇지, 얘 생산자라고 하는 거지. 그럼 얘 뭐라 그래? 1차 소비자라고 하는 거야. 얘는 3차, 얘는 4차, 4차 또는 최종 소비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총 몇 단계의 영양 단계다? 4단계라고 하면 안 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존재하고 있는 영양 단계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야. 이게 한 줄로 쭉 되어 있으면 먹이 사슬. 누가 먹어? 쥐. 누가 먹어? 토끼. 쥐 누가 먹어? 고양이. 고양이, 토끼 누가 먹어? 고양이. 쥐 안 먹어? 먹을 수 있지 않나요? 먹어봤을게야 너 쥐.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쥐고기. 솔직히 뱀보다는 쥐가 나을 것 같은데요. 뱀은 진짜 얘를 어떻게 먹었을게 쥐를? 먹을 수 있는 사이에 있을 거야. 먹어봐. 얘는 맛있어. 토끼는. 드셔보셨어요? 아 근데 너무 무서워. 근데서 국내에서 토끼를 먹어. 그래서 고참에 이렇게 올무 이렇게 만들어갖고 토끼를 잡았어. 근데 원래 그거 지금 다 불법이야. 큰일 나. 그러니까 그거 해갖고 꽁지 잘라갖고 고리도 만들고 막. 그 고참이 내가 말고. 그래갖고 불고기 한 점 사와갖고 거기다 이렇게 해서 먹었어. 토끼도. 근데 원래 토끼탕은 팔긴 팔아. 네. 토끼탕도. 국내 어디서 팔아요? 저기 시골 같은 데 있어. 근데 가면 토끼고기, 호황고기 이런 거 요리해갖고 파는 데가 있어. 어쨌거나 자 이렇게 되면 사람은 몇 차 소비자야? 4차, 이게 4차야? 여기서 3차. 1차 2차도 되잖아. 1차 2차 3차 4차 이게 또 4차밖에 안 되네. 그럼 3차 안 나와? 3차. 얘를 먹어야 되겠다. 아니 그래도 2차네? 쥐 먹으면 되지 얘가. 1차 2차 3차. 그럼 이렇게 복잡하게 그물처럼 얽혀있는 걸 뭐라고 불러? 먹이 그물. 한 줄로 되는 거 뭐라고 불러? 먹이 사슬. 복잡할수록 그 생태계는 안정하다. 왜? 대체 먹이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자 여기서 메뚜기 죽어 사라지면은 개구리 어떻게 되냐? 안 죽어요. 왜 안 죽어? 안 죽어. 요거 먹으면 되잖아. 요거 먹으면 되잖아. 비. 근데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어우 죽어요. 좋아요. 얘 먹을 게 이거 다 없어졌으니 얘도 죽겠지. 그럼 뱀은 살아요. 요런 거 먹으면 되니까.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얘도 먹고 얘도 먹을 수 있는 대체 먹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생태계 안에서 종이 다양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야. 그만큼 그게 안정된 생태계다는 얘기야. 어떤 사건에 의해서 특정 종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근데 대체할 수 있는 먹이의 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복잡한 생태계라면 그 생태계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겠지. 그 얘기야. 먹이 사슬, 먹이 그물. 생태적 지위. 거기 밑줄 한번 치자. 군집을 구성하는 한 개체군이 먹이 사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먹이지위라고 하고 개체군이 차지하고 있는 서식 공간을 공간지위라고 한다. 이 둘을 합치면 생태적 지위라고 하는 거야. 먹이 지위와 공간 지위를 합치면 생태적 지위라고 부르는데, 자, 생물들 사이에 생물과 생물 사이에 주고받는 영향이 있었지. 이런 걸 뭐라고 불렀다? 상호작용이라고 불렀다. 근데 그 상호작용 안에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었지. 첫 번째 개념과 두 번째 개념.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 있었고 분진 내 상호작용이 있었지. 개체군 내 상호작용은 같은 개체군 안에 있는 서로 다른 개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 분집 내 상호작용은 서로 다른 종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
왜 서로 다른 종 사이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 생태적 지위가 겹치거든. 먹이도 겹칠 수가 있고 사는 공간도 겹칠 수가 있어. 이러한 생태적 지위가 같으면 서로 다른 종 사이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 얘기야. A종하고 B종은 요 지역에 같이 살 수 있어. 이 지역은 A도 살 수 있고 B도 살 수 있다. 근데 공간이 지금 겹치잖아. 그럼 이 둘이 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거야. 이해됐냐? 네. 경쟁에서 이기더라도 한쪽 이긴 쪽도 손해를 입어. 가급적이면 싸우지 않는 게 좋지. 너 여기 살아, 나 여기 살게. 이걸 분서라고 하는 거야.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얘는 피식자고, 아니다. 얘가 피식자고 얘가 포식자야. 원래 이렇게 먹이 피라미드가 아래쪽에 있는 애가 피식자니까. 이렇게 개체수가 많으니까 얘가 피식자고 얘가 포식자야. 먹고 먹히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이해됐어? 네. 얘네 둘이 사이좋게 서로 공생 관계를 누리면서 살 수도 있어. 너도 좋고 나도 좋아. 상리 공생. 너는 좋은데 나는 득도 해도 없어. 이런 걸 편리 공생. 근데 한쪽은 득이 되는데 한쪽은 해를 입어. 그래요. 그러니까 생태적 지위가 겹칠 때 나타나는 게 군진내 상호작용이에요. 이런 식으로 생태적 지위가 겹칠 때. 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도 있었잖아. 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네. 개체군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에는 텃세. 감히 내 지역으로 침범을 해? 가서 공격하는. 순위제. 서열이 정해져 있는 거. 리더제. 한 마리의 경험 많은 노련한 리더가 전 개체군을 이끌어내는 거. 너 이거에, 너 이거에, 너 이거에, 너 이거에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거. 가족, 아니 사회생활. 혈연 관계에 있는 개체들이 모여 살아. 그래, 그런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개체군 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라는 거지. 그래서 먹이 지위라든가 생태적 지위 이런 것들, 공간 지위가 겹칠 때 일어나는 상호작용과 개체군 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그 둘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끝부분에서 그 두 개를 먼저 해준 거야. 기억나냐? 군진내 상호작용은 안 했을걸요? 진짜로? 했나? 했을 텐데. 책 넘겨봐. 134쪽에 뭔가 이렇게 정확히 끝부분 돼 있지. 아, 깨끗하냐? 기억이 안 나요. 안 했어? 어떤 거야? 내가 확인하고 왔는데. 어떤 거? 안 했어? 제 기억에는 안 했어요. 이거 안 했어? 군진내 상호작용? 안 하고. 안 한 거 같아요. 그럼 하면 되지. 자, 문제 구조 오른쪽 하면 되지. 아, 그래서 조용히 하고 있었구나. 아, 나 한 줄 알고 있어. 몇 쪽이에요? 뭐? 몇 쪽이에요? 그 다음 쪽. 군집의 구조 찾았어? 군집을 구성하는 개체군의 종류와 각 개체군의 개체수는 군집의 구조와 특성을 좌우하게 되는데 군집의 구조와 특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개체군으로 우점종, 핵심종, 지표종이 있다. 자, 우점종? 말 그대로 그 지역을 우점하는 대표종이냐? 자, 여기 대답해봐. 이 군집의 우점종이 누구야? B죠. 왜 B라고 대답을 했을까? 개체수가 많아요. 일단 개체군의 밀도가 크지. 그러니까 개체수가 다른 애들보다 B가 훨씬 더 많아. 또 이 군집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서식 면적이 가장 크단 말이지. 그러니까 밀도도 높고 서식 면적도 크고 그런 게 그 군집을 대표하는 종인 우점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근데 그림상 이렇게 확연하게 개체수하고 면적에서 차이가 나면은 아, 이 종이 이 군집을 대표하는 우점종이구나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비슷하면 어떡할 거냐라는 거야. 개체수도 비슷하고 서식하고 있는 면적도 만약에 조금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그 군집을 대표하는 우점종을 누구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점종은 어떤 값이
묻는데 중요값 또는 뭐 중요도 또는 중요치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 중요값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커. 그게 우점중. 그럼 이 중요값은 어떻게 계산을 해 보아야 하느냐라는 거야. 그 첫 번째가 어떤 분집을 대표하는 우점중이 무엇인지를 찾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방형구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거야. 방형구. 자, 어떤 이렇게 이제 숲이 있었어. 이 숲을 대표하는 우점종이 뭘까? 그럼 돌아다니면서 밀도도 다 모든 식물들의 개체를 다 조사해서 숫자를 셀 수가 없잖아. 얘네들의 서식 면적을 또 다 계산해낼 수가 없잖아. 그래서 표본 하나를 얻는 거야. 표본. 그걸 방형구라고 불러. 가로 세로 1m. 이러한 틀을 만들어. 책은 한 장 넘기면 있어. 그런 걸 방형구라고 하는 거야. 있지? 네. 이거를 10칸으로 나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럼 총 몇 칸이야? 100칸이야, 100칸. 자, 그럼 요 한 칸당 요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냐? 10cm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이해됐어? 이런 걸 방형구라고 불러. 이 방형구를 거기는 그림처럼 평평한 데다 이렇게 딱 올려놓는다고. 그럼 요 칸 안에 근데 줄을 10번 그으신 거 아니에요? 그냥 봐. 꼭 그걸 이렇게 따져야 되겠냐? 어? 너 그거 세고 있었어? 선생님 식까지 세셨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이씨, 야, 해! 10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여. 이 칸 안에 각 식물들이. 됐어? 자, 얘네들. 질경이, 민들레, 토끼풀. 세 종류가 여기서 관찰이 됐대. 그럼 이 중에 누가 우점종일까? 자, 우점종은 밀도? 그래. 서식 면적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 우점종이래. 그러면 중요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밀도가 필요해. 밀도. 어차피 면적은 얘네들의 전체 면적은 똑같잖아. 그러니까 면적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이 안에 들어있는 질경이, 민들레, 토끼풀의 숫자를 세는 거야. 질경이 2, 민들레 10, 토끼풀 8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 자, 빈도를 또 계산해야 돼. 빈도. 빈도는 전체 칸에서 몇 칸 나타나는지 빈도. 100칸당 2칸, 100칸당 6칸, 100칸당 8칸에 들어있더래. 자, 그럼 6칸이 뭐야? 개체수가 10개 되면 6칸이 들어있어. 이런 식으로 같이 들어있는 거지. 이렇게. 이 한 칸 안에 이렇게 2개의 개체 또는 3개의 개체가 같이 들어있으면 개체수는 10개인데 6칸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지. 이게 빈도예요. 자, 피도. 이 단어는 점유 면적을 말하는 거야. 그 피도 어떻게 계산해야 돼? 좀 있잖아. 한 칸당 10cm잖아. 이해돼? 그래서 거기에 공식 같은 거 있지. 네모 박스 안에. 어떻게 구한대? 조사한 면적분의 특정 종이 차지한 면적. 아, 이거 어떻게 계산해? 이렇게 복잡하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피도는 피도 계급이라고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 방향구를 올려놓고 조사해봤더니 이 식물들이 전체 방향구를 덮고 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 덮고 있대. 그럼 피도 계급이 5야. 그럼 절반에서 75% 4분의 3 요 사이면은 피도 계급이 4. 이런 식으로 계급은 되게 주어져. 안 준다면 그거 이용해서 계산해내야 돼. 복잡하니까 피도 계급이 1, 피도 계급이 2, 피도 계급이 2
이 값들을 다 더해서 중요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 밀도, 빈도, 피도의 단위가 전부 다 다르다. 그래서 단위를 전부 다 통일해야 돼. 무슨 단위로? 퍼센트 단위로. 그래서 이 밀도를 뭘로 바꿔야 되냐면 퍼센트 단위인 상대 밀도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는 거야. 이 각각의 빈도도 각각의 상대 빈도, 즉 퍼센트 단위로 바꾸고 얘도 상대 피도 퍼센트 단위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이 값들을 싹 더하면 그게 중요값이 되는 거야. 어떻게 계산할 줄 알아야 되겠지. 상대 밀도잖아. 자, 질경의 상대 밀도가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 밀도는 얼마? 20. 그럼 전체에서 질경의 밀도는 2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민들레는 20분의 10 곱하기 100. 얘는 20분의 8 곱하기 100. 그럼 각각의 상대 빈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상대 빈도 전체 빈도 얼마? 0.02 0.06 0.08 0.16 됐냐? 다 더한 값이야. 이거 다 더한 값. 그럼 전체 0.16분의 질경이의 빈도는 얼마? 0.02 곱하기 100. 얘는 0.06 곱하기 100. 얘는 0.08 곱하기 100. 그럼 각각의 상대 빈도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상대 피도는 어떻게 구해? 전체 피도 계급은 5분의 1 곱하기 100, 5분의 2 곱하기 100, 5분의 3 곱하기 100. 그럼 각각의 민들레, 질견이, 그 다음에 토끼풀들의 이 값들을 다 더하면 각각의 값이 나오겠지. 계산해 봤더니 47, 계산해 봤더니 102, 계산해 봤더니 120. 그냥 막 쓴 거야. 계산한다. 뭐 어떻게 계산해? 어려워도 못해. 제일 크네. 중요값이 가장 크잖아. 그럼 저 지역에서 우정적은 누구야? 토끼풀이 우정적. 이렇게 찾는 거야. 자, 여기서 또 하나. 이거 퍼센트지. 이걸 다 더하면 100이잖아요. 이 값들을 다 더하면 100이야. 되겠냐? 네. 빈칸 주고 계산하라고 한단 말이야. 이거 아래쪽으로 다 더하면 이거 다 100이 나와. 그러니까 여기가 20 나오고 여기가 30 나왔어. 그럼 기억은 얼마야? 50. 이렇게 찾는데. 이해됐어 이거? 네. 아, 근데 이거 50은 왜? 다 합치면 100이거든. 한 번만 해보면 돼, 한 번만. 그럼 거기 나와 있는 그 6개의 공식을 외우지 않더라도 쉽게 계산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봐야 값들을 계산해서 이게 아까 뭐 기억이라고 하고 이걸 니은이라고 하면 기억이 크네, 뭐 니은이 크네,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 그리고 이것은 뭐 디귿이라고 하고, 그러면 기억 더하기 디귿 값을 기억 더하기 뭐 니은 값하고 뭐 어떻게 되냐,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보기가 나온다고. 그럼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해낼 수 있어야 보기를 맞는지 틀린지를 계산해. 무조건 나온다고 나 무조건. 나 같으면 이거 서술형 그러네. 객관식 보기 다 안 빼고. 그거 어차피 우리 찍거든. 이렇게 하고 각각의 이걸 다 계산하라고. 여기서 1.1.1.2 벌써 한 9점 정도 1점씩 하고
부정절이 서술 하나 나올 수 있잖아. 그럼 이거를 뺐다 쳐도 이거 두 가지만 생각을 하라. 그럼 이걸 뺐다 쳐도 피도를 계산하는 건 좀 복잡하니까 이거 빼고 그럼 중요값이 누가 가장 크냐 누가 우점종이다라고 판단해라. 이런 거 나올 수 있다고 충분히.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분집에서 우점하고 있는 종이 누군지를 찾을 때 이용되는 방법이 바로 반형구를 이용해서 우점종을 찾는 그런 방식 정도만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네. 즐거움이 뭐예요? 즐거움. 질경이라고 하는 풀이 있어. 풀이에요. 풀 민들레도 풀이고 토끼 풀도 풀이잖아. 그렇구나. 힘들어. 동물인 줄 알았어. 즐겨. 동물? 내가 좀 아까 식물이라고 그랬는데 몰랐어. 새식물이 나왔다. 우점종 131페이지로 다시 와서 군집을 구성하는 개체군 중에서 개체수가 많거나 차지하는 면적 또는 공간이 가장 커서 군집을 대표한대. 자, 그럼 군집을 대표하니까 생물이 환경에게 미치는 영향. 생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뭐야? 생물이 환경에 미치는 작용. 반작용. 어쩜 거꾸로 이씨. 환경이 생물에게 미치는 게 작용. 아, 네. 거꾸로 생물이 환경에 미치는 게 반작용. 네. 그래서 우점종이 반작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종이야. 얘가 환경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쳐. 반작용에 가장 큰 영향은 우점종이야. 됐냐? 그 단어 꼭 기억해야 되고 우점종. 자, 그 다음 핵심종 있어. 핵심종. 개체수는 많지 않지만 군집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거기 예를 한번 볼래? 자, 해양 생태계에서 상위 포식자 해달. 야, 얘가 사라지게 되면은 해달의 먹이인 성게가 있지. 성게가 엄청나게 번식을 한대. 그럼 성게가 엄청나게 번식을 하면 해조류들이 엄청나게 없어진대. 그럼 그 수중 생태계가 그래 망하는 거래. 그러니까 이 해달이라고 얘기하는 애는 개체수가 많거나 저기 하는 우점종은 아니지만 그 군집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대. 그런 걸 핵심종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야. 불가사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불가사리. 불가사리가 최상위. 핵심종이래. 핵심종. 얘도. 그러니까 얘의 먹이 담치. 근데 불가사리가 사라지면 담치가 엄청나게 늘어난대잖아. 그러면 군부라든가 따개비 이런 것들이 사라진대잖아. 담치가 그런 생물이 있어. 그래요? 있어. 이때 그렇대. 아, 이런 것들을 핵심종이라고 표현을 하는구나. 뭐 그 정도지 뭐. 됐어? 지표종. 지표종. 특정 지역에서나 나타나는 종이 지표종이라고 하는 거야. 지표종. 어떤 놈이 하품을 이렇게 맛있게 해? 어? 예의가 없어. 어? 너야? 너지? 빨리 얘기해. 너 못 맞히면 너 죽어.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제가 했어요. 아, 제가 했어. 하지마 차는 거야? 아니. 아! 조용히 해. 하품의 조절 중추가 어디야? 하품의 조절 중추. 연수. 연습 맞아. 재채기는? 연수. 연습. 못 맞췄으면 넌 죽었을 거. 배변, 배뇨. 연수. 척수 있을 거야. 척수. 하품 재채기는 연수에서 전달해지는 연수 반사야. 동공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 중간인데. 중내 반사. 까먹었냐? 갑자기 이렇게 되네.
지표종. 자, 지표종의 대표가 지율이래. 들어봤어? 그때 나왔잖아요. 아, 지율. 이 지율이라고 얘기하는 애는 아, 네. 균류와 조류의 공생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생물이야. 야, 조류가 새야? 네. 아니. 에라이. 해조류다. 이렇게 해조류. 누가 광합성을 할 것 같니? 해줘. 얘가 해. 광합성 산물을 쟤한테 준다? 그럼 균류는 얘한테 받았으니까 뭘 줘야지. 물, 서식처 이런 것들을 제공해줘. 그럼 얘도 좋고 얘도 좋네? 서로 좋잖아. 이 상위 공생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대표 생물이야, 지율이. 근데 얘는 이산화황에 굉장히 취약해. 자, 이산화황은 오염물질이거든. 원래 지유류는 이렇게 나무의 이렇게 밑둥에 하얗게 이렇게 붙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생물이야. 근데 이것도 어디서나 볼 수 있냐면 오염되지 않은 수목원에서나 볼 수 있어. 수목원. 근데 여기 나가면 서울 시내에 나가면 지율이 있어? 없어. 그러면 생태학자들이 그 지역을 탐방했을 때 지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 보는 거라고. 지류가 발견이 돼 이런 것들이 이 지역은 그나마 좀 청정한 지역이구나.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 오염이 심각히 진행된 지역이구나. 지류들마다 종에 따라서 분포가 달라질 수 있거든. 이게 도심이야, 도심. 이쪽으로 이제 멀어지는 거야. 이쪽으로 이제 도심. A종, B종, C종, 지류 세 종이 있대. 누가 이 상황에 가장 민감하니? C. 점점 멀어질수록 C가 분포하고 있잖아. 도심 쪽으로 갈수록 A들이 좀 많이 분포하고 있지. 이렇게 그려야 되나? 이렇게 그려야 되나? 아니다. 아니다. 자료가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종들마다 지류들의 종류에 따라서 내성이 강한 애가 있고 내성이 좀 약한 애가 있다. 알겠어? 이런 건 자료 해석형 문제야. 그러니까 이 지역의 환경의 오염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생물들, 우리는 이런 걸 지표종이라고 한다. 솜다리. 어디서 볼 수 있어? 솜다리? 얘가 누군지 모르지? 내가 알려주면 그럴걸? 맞춰봐. 모르겠어? 에델와이스. 오 맞나? 오 맞네. 내가 애들과 있으라는 거지. 이게 어디서 자라? 땅. 2000m 이상 고지대에서 자라. 여행 중에 솜다리가 보여? 그럼 내가 많이 올라와 있구나. 그리고 환경 오염 정도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 맹꽁이 같은 거 있잖아. 기후변화 이런 것들도 알아볼 수 있대. 이런 것들을 지표종이라고 부른대. 자, 군집을 구성하는 그러한 여러 종들을 대한 해석을 한 거야. 우점종, 핵심종, 지표종 이런 식으로. 됐냐? 넘기면 식물의 군집 조사 방법이 방영국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관련된 내용은 좀 전에 설명을 했고, 자, 그 다음에 군집의 종류, 생태 분포. 자, 군집은 육지에만 있냐? 바다에는 없어? 그럼 육지에 있으면 육상군집, 바다에 있으면 수상군집, 수생군집. 됐냐? 밑에 육상군집, 삼림, 초원, 사막. 삼림?
온도도 높고 비가 많이 오면 그런 것들이 말달돼 있겠지. 강수량이 좀 적어. 온도가 높아. 사막? 그래. 이런 형태. 그래서 산림이라든가 초원이라든가 사막 이런 것들은 육상에서 형성이 될 수 있는 여러 군집들이다. 자, 오른쪽에 수생군집, 강, 호수, 담수군집, 바다, 해수군집. 됐어? 자, 산림의 층상구조가 나오지. 8m 이상 되는 나무들을 교목층이라고 불렀네. 그보다 키 작은 애가 아교목층이래. 그보다 작은 애, 우리 키만한 나무들이 관목층이래. 초본층은 풀이야. 이해돼? 선체층은 목이 딱 붙어있는 애들이고 기중층은 땅속이 되는 거야. 이렇게 산림의 군집, 여러 동물들에게 서식처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대. 산림의 층상구조는. 딱따구리는 어떤 나무에다가 집을 짓게? 찾아봐. 교목, 아교목, 관목. 딱따구리는 교목에다 집을 줘. 8m 이상 되는 나무. 왜? 포식자로부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높은 데다가 집을 짓고 살아간대. 그러니까 딱따구리가 보여? 그럼 이쪽에 어딘가에는 교목층이 있는 거야. 8m 이상 되는 나무. 그런 식으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지. 참님의 층상구조는 여러 다른 생물들에게 서식처를 함께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뭐 그렇게 기억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군집의 생태분포, 수평분포, 수직분포. 자, 수평분포는 위도에 따른 기온과 강수량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어디가? 지금 설명. 어? 뒤에 설명. 아, 졸려? 자고 있네. 뭐야? 창현, 너 언제부터 그랬어? 너 마지막으로 들은 게 뭔 단어야? 모르겠어. 지표정. 저기 붐비네. 책상이 붐비네. 하나 더 사다 놔야 되겠구나. 네, 저 졸려요 지금. 어? 일어서 있어. 네. 어? 이제야. 졸려요. 눈 떠! 눈 떠! 눈! 마셔, 그거 왜 사왔어? 졸릴 때 마시라고. 네. 그래. 다 소리 있어. 몸이 잠 많이 잤지? 안 졸립지? 그렇게 안 하죠. 잠 많이 잔 것 같아. 쌩쌩한 거 보니까. 자, 수평분포. 위도에 따른 기온과 강수량 차이로 나타나는데 잘 들어봐. 위도가 고위도로 갈수록 높아지지. 그잖아. 고위도, 저위도. 저위도 쪽은 적도 쪽이잖아. 자, 위도가 점점 낮아. 비가 안 와. 겁내게 더워. 수평분포 중에서 사막이 발달한다. 저희도로 가고 더워. 비도 많이 와. 열대우림이 발달한다. 고위도로가 추워. 비도 잘 안 와. 툰드라 이런 것들이 발달해. 그래서 위도에 따른 기온과 강수량 차이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분포의 형태가 수평분포야. 위도에 따라서 기온과 강수량에 따라서 나타난다. 자, 근데 수직분포라고 얘기하는 것은 고도에 따른 기온으로 나타나는 거야. 고도에 따른 기온의 영향을 받아서. 얘는 강수량의 영향을 받지는 않아. 왜? 왜 수직분포는 강수량의 영향을 받지 않지? 고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기온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데 왜 강수량은 영향을 안 줘? 비가 이렇게 오잖아. 그럼 여기가 강수량의 차이는 없다고 보는 거지. 비가 이렇게 내리니까.
이해돼? 비가 이렇게 내리니까 강수량은 큰 영향을 주지는 않고 고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온도가 내려가잖아. 그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것이 수직분포 형태를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관목들이 발달하면서 키가 좀 작은 나무들이 발달한다.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화렵스림이 발달하게 되는 거.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상록 화렴스림대, 그 위에 낙엽 화렴스림대, 맨 위에 보면 관목림대, 그러니까 우리 키 작은 나무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분집이 형성이 되는데. 오케이. 그래서 분집의 생태 분포는 수평 분포, 수직 분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넘겨라. 군집 내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 아까 전에 군집을 이루는 각 개체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 생태적 지위가 겹쳐. 저 공간에서는 A도 살 수 있고 B도 살 수 있지. 두 종의 집신벌레를 A종, B종 각각을 단독으로 배양을 한다면 둘 다 개체수가 S자 형태로 이렇게 잘 살아. 단독으로 그냥. 그런데 얘네 둘을 말이야 혼합 배양을 했어. 저 혼합 배양을 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니? 서식 공간을 똑같이 주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봤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대. 혼합 배양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B는 다 죽었네. A만 살아남았네. 둘이 뭐 한 거야? 싸운 거야. 그래서 그 지역에는 얘도 살 수 있지만 얘 때문에 못 살아. 그래서 이 혼합 배양 시에 경쟁 베타 원리가 적용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살 수는 있는데 다른 애 때문에 얘는 여기 못 살아. 경쟁에서 밀려서 그 지역에는 살아갈 수가 없어. 얘가 여기에 비종이 그래도 근근히 살아있다면 경쟁 베타의 원리가 적용이 되었다라고 할 수 없는 거고 반드시 없어져야 돼. 그래야 경쟁 베타의 원리가 적용이 되었다. 자, 얘가 이겼지. 단독으로 배양했을 때보다 어때? 개체수가 줄어들었잖아. 그러니까 경쟁에 이기더라도 손해를 입어. 그래서 생태적 비위가 겹치면 싸워요. 경쟁은 둘 다 손해를 입는 거야. 이겨도 손해야. 이해됐어? 그러면 제일 좋은 건 안 싸우면 되잖아. 그지? 서식 공간이 만약에 겹친다면은 너 저쪽 나 이쪽 나누어 살면 돼. 그걸 분서라고 불러. 분서. 이렇게 하천에 두 마리 물고기가 살고 있어. 피라미, 갈견이. 서로 다른 종이야. 근데 공간이 겹쳐요. 근데 얘네들은 안 싸워. 왜? 얘네들은 합의를 해. 갈견이는 하천의 가장자리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살고 피라미는 하천에 이렇게 중앙에 자리를 잡고 살면은 가운데는 피라미, 가장자리, 갈견이 서로 싸울 일이 없지. 공간을 분리한 거니까. 이해됐어? 그 다음에 거기 왼쪽에 보면 분쇄 밑에 보면 야 그 나무가 있잖아. 야 그 나무에 5종의 솔새가 나눠서 산대. 하나는 저 꼭대기에 두 양쪽에 맨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 그 다음에 먹이도 마찬가지야. 거기 갯벌에 사는 새들을 봐봐.
그게 무슨 새야 그거? 얘 못 날려는 그 개 아니야? 분홍색? 분홍색 새 얘 뭐지? 홍합 그건가 봐. 얘는 다리가 기니까 저 아래쪽에서 거기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얘는 누구야? 중간에 있는 애는 모르겠다. 도요새인지 뭔지. 아무튼 얘는 다리가 좀 중간이니까 그 중간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맨 오른쪽에 있는 애는 막 땅 파먹고 막 조개 잡아먹고 이렇게. 야 같은 지역에 너 이거 먹어, 나 이거 먹을 테니까 너 저거 먹어. 먹이를 분리하면 아니 그 같은 공간에서 살 수 있겠지. 그런 것들이 먹이 분리, 공간 분리라고 하는 나누어 살기, 분서라고 하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건 서로 득이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얘도 득, 얘도 득. 나누어 사니까 좋은 거잖아. 포식 피식. 포식, 피식. 자, 누가 누구의 개체수를 조절해 준다? 피식자가 포식자의 개체수를 조절해 준다라는 뜻이야. 피식자가 늘어나면 포식자가 늘어나고, 포식자가 늘어나면 피식자가 줄어들고, 피식자가 줄어들면 포식자가 늘어나고, 포식자가 늘어나면 피식자가 줄어들고. 이게 포식, 피식 그 세 개 내가 그려준 거 있지? 안 그려줬어? 그려줬을 텐데 아이 그래프요? 세 개 그려줬을 텐데 세 개 아네 그려주셨어요. 그려줬지? 맨 마지막에 동그라미 이거. 이거 해줬지? 네네네. 누가 피식자고 누가 포식자인지 구분해야 돼. A, B, A, B, A, B. 여기 누가 포식자? 아 누가 피식자? 얘가 피식자. 여기서는 얘가 피식자. 여기서는 얘가 피식자. 외워야 된다 이거. 먹이 사슬에서 아래에 있는 애가 피식자, 위에 있는 애가 포식자잖아. 그럼 피식자의 개체수가 많아, 포식자가 많아. 피식자의 개체수가 더 많거든. 위로 올라갈수록 개체수는 줄어들어. 그럼 여기서 이게 개체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개체수가 A가 항상 많잖아. 그럼 피식자지 뭐. 잡아먹히는 애. 근데 여기는 누가 누구를 조절한다고? 피식의 포식을 조절한다며. 포식자가 증가하면 피식자가 증가해? 피식자가 증가하면 포식자가 증가하겠지. 그래서 A가 피식자에 대한 내용이야. 그럼 여기에서는 누가? 얘가. 피식자가 증가하니까 포식자가 증가하고, 포식자가 증가하니까 피식자가 줄어들고, 피식자가 줄어드니까 포식자도 줄어들고, 포식자가 줄어드니까 피식자가 증가하네. 그러니까 이쪽이 피식자야.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 그래프 화살표 이런 거. 그래서 포식과 피식 관계도 이 지역에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생물들 사이에 서로 다른 종사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인 거야. 포식과 피식. 네 번째, 공생. 공생. 아까 얘기했던 거. 너도 좋아, 나도 좋아. 상미 공생. 둘 다 득이 되는 거고. 한쪽은 득이 되는데 한쪽은 득도 해도 없어. 편리 공생. 한쪽은 득이 되는데 한쪽은 해가 돼. 기생.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돼. 혹등고래와 따개비. 성리공. 아니다. 편리공. 뭐? 편리공. 아니요. 기생. 왜 습격 포식과 피식이라 그랬지. 편리공생이야. 따개비는 득이 되는데 혹등고래는 득, 해 이런 거 입지를 않아. 황로와 들소? 뭔 소리야? 황로, 들소? 항로가 뭐예요? 새. 왜 편리야? 들수는 아무나
들소가 이렇게 막 풀을 막 헤쳐가면서 거기 있는 곤충들이 도망칠 때 옆에서 황로가 그 곤충들을 잡아먹는데 편리공생인 거지. 악어와 악어새, 개미와 진딧물, 자 지유류, 콩가식물과 뿌리옥 박테리아, 이거 다 상리공생. 알았어? 이런 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것도 서로 다른 종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료들은 학교 유인물, 그 다음에 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상리공생의 예, 편리공생의 예, 기생의 예, 이런 거 시험 전날 다 외워라. 뭐가 나올지 몰라. 이게 어떠한 상호작용인지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 넘겨라. 자, 거기 맨 밑에 별표 개체군 A와 B. 가나다 뭐라고 적을래? 둘 다 해야 길이 뭐? 둘 다 해를 읽는데? 아, 분석.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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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한쪽은 득인데 한쪽은 득도 해도 있지 않아. 편리. 다는 상리. 됐어? 140 단독배양, 혼합배양. 어떻게 될 거야? 혼합배양식. 2번이야 지금. 경쟁 메타의 원리. 어떻게 됐어? A가 살아남고 B가 사라졌네. 그지? 세 번째.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얘도 잘 살고 얘도 잘 사네. 상리공생이네. 모두 득이 되니까. 이해됐냐? 이런 거 찾아낼 수 있으면 돼. 그래프라든가 자료라든가. 지금까지 한 얘기가 뭐야? 군집 내 상호작용. 생태적 지위가 겹칠 때. 됐지? 자, 이번에 또 천이 서로 옮기는 거 뭐라 그래? 서로를 옮겨. 서울을 옮긴다는 그렇지. 천도라 그런 거야. 천도. 서로를 옮기는 거야. 그럼 천이는 군집으로 옮기는 군집을 옮겨? 식물들을? 군집이 변해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야. 알겠어? 군집이 변해. 1차 천이, 2차 천이. 가만있어. 지금 몇 분이냐? 이제 몇 분? 53. 53번? 야,